마반야 바람이. 네, 먼저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사성제를 바로 알고 팔종도를 실천하며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십바라밀도 실천하여 우리도 부처님처럼 보현행원으로 보리 이루리.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팔종도 중에서 바른 정진, 바른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이 그렇게들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왜 내가 하는 일마다 잘 안 될까? 왜 나는 열심히 하는데 노력해도 안 될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역시 우리 법부님들은 수승하십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 많죠. 사실 저 친구는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데 성적은 오르지 않아.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 약 3가지 정도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목표를 어떻게 설정했는지, 원력을 어떻게 세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높은, 거의 가능성이 없는 목표를 세워놓고는 나는 일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한때 청소년들한테 물어보면 너 뭘 커서 뭐 되고 싶냐? 그러면 뭐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경우 있었어요. 뭐 한때는 저는 깡패 조폭이 되겠습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세대도 있었죠. 그때 무슨 드라마가 모래시계, 그 드라마에서 조폭이 멋있게 나오다 보니까 진짜 조폭이 멋있는 건 줄 알고 청소년들이 장래희망을 쓰라고 하면 상당수가 조폭이라고 썼다고 합니다. 뭐 그런 시절도 있었다고 하고. 어쨌든 목표를 너무 높게 설정하게 되면, 터무니없게 설정하게 되면 잘 안 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목표를 무조건 낮게 설정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첫 번째로 점검해야 될 것, 일이 잘 안 된다고 느낄 때 점검해야 될 것, 첫 번째로는 내가 목표를 어떻게 설정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능력에 맞게 설정을 해야 성취 가능성이 있는 거죠. 첫 번째로는 목표를 어떻게 설정했느냐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얼마나 노력했느냐, 충분히 노력했느냐, 이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충분히 노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그렇더라고요. 노력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 이렇게도 이야기하잖아요. 아, 저 친구는 머리가 좋아서 노력만 하면은 대성할 놈이다 라고 하는 경우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 친구 대체로 대성 못 하더라고요. 왜 못하느냐 하면은 노력하는 것도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노력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노력이야말로 진짜 큰 능력일지 몰라요. 그래서 저 친구는 노력만 하면 대성할 것이다 하는 친구가 노력하는 경우 아주 드뭅니다. 근데 있긴 있어요. 그런 친구가 실제로 어떤 발심을 해서 어느 순간 노력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거나 뭐 대강했거나 아니면
노력을 하긴 하는데 꾸준히 하지를 않아요. 꾸준히 하지를 않고, 예를 들자면 시험 볼 때 시험 직전에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시험 직전에 밤을 새는 사람, 이런 경우 대체로 안 됩니다. 꾸준히 해야 성공한다 라고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잘 볼지도 몰라. 일시적으로 시험을 잘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벼락 공부하는 사람들 나중에 보면 기본 실력이 안 쌓이더라고. 왜 안 쌓이냐? 벼락 공부는 시험이 끝나면 잊어버려요. 시험이 끝나면 잊어버리잖아요. 많은 경우. 꾸준히 했던 사람은 그게 자기 몸에 배어 있습니다.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 그게 쉽게 잊히질 않아요. 그리고 문제가 약간 다른 각도로 나가도, 응용 문제가 나가도 잘 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초반에는 좀 공부를 못했는데 나중에 가면서 점점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기본 실력을 충분히 다졌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수학 같은 과목을 예로 든다면 수학에 옛날에 기본 정석이라고 있었어요. 기본 정석 요즘에도 있습니까? 정석 이런 게 있습니까? 정석, 기본 정석 이런 게 쓰잖아요. 정석에 보면은 항상 그 단원에 들어가기 전에 공식이 나오는 단계, 그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여주는 문제가 꼭 있어요. 그 문제를 열심히 푸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풀지 않은 사람이 있거든요. 열심히 풀지 않아도 맞아요. 답은 맞출 수 있어요. 답은 공식에 대입하기만 하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약간 응용해서 문제가 나오면 못 풀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막 공식 대강 외워가지고 하는 친구들은 처음에는 점수를 잘 맞아요. 근데 공식을 철저하게 공부한 친구들은 처음에는 잘 못 맞아도 나중에는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꾸준히 하는 자세예요. 꾸준히 기초부터 탄탄히 다져나가는 것. 집을 들 때로 생각하면 밑에 기초공사부터 철저히 하는 거예요. 기초공사부터 철저히 하다 보면은 집이 올라가는 것은 늦게 올라가잖아요. 뭐 분명히 아시죠? 이건 뭐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잖아요. 기초공사를 튼튼히 하면은 올라가기는 늦게 올라가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빨리 성공하지 못한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 집이 오래 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수리하지 않아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기초공사를 대강 하잖아요. 대강해서 빨리 올렸어. 그럼 금방 올라갈 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뭐 겉으로 보기는 똑같아요. 그런데 좀 지나다 보면 금방 균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명이 짧아요. 나중에는 가라앉기까지. 그러면서 건물은 일찍 지었지만 일찍 붕괴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망하게 돼요. 그렇다는 겁니다. 그 꾸준히 노력하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먼저 점검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노력하는 방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방법. 내가 방법이 잘 되었는지, 옳은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 그걸 봐야 돼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막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서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꼭 국어 시간에 수학을 공부를 해요. 그런 친구들 있죠. 아니,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요. 밤 늦게까지 공부해. 근데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건 뭔가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방법이 잘못되어서, 방편이 잘못되어서 안 되는 경우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각도에서 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현실 속에서 노력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잘 알아요. 여러분들은 세속에서 어느 정도 성공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세속에서 어떻게 하면 노력해서 성공할 수 있는지 잘 아십니다. 그런데 노력했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하라는 법은 없어요. 근데 이 바른 노력,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른 노력은 그냥 세속에서 성공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행복하라고 하는 겁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했지, 너희들 세속적으로 출세하라고 노력하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바른 노력, 아까 원력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방향으로 어떤 원력을 세우고 노력해 나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먼저 경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자주 읽는 경전, 최상의 행복경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마하망갈라 숫다, 들어보셨죠? 마하망갈라 숫다, 마하는 크다는 뜻이고요. 망갈라는 어떤 분은 행복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길상이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길상, 길할 길자에다가 상서로울 상, 길상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자로 그대로 번역하면 대길상경이에요. 숫다는 경이라는 뜻이니까요. 대길상경. 근데 길상이란 말도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 불교 경전에서는 길상이 은근히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쓰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망갈라를 행복이라고도 합니다. 행복에 빨려는 숫가인데 망갈라도 행복이라고 번역해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아주 길하고 상서로운 것, 그것이 바로 망갈라예요. 그래서 망갈라 숫다, 큰 행복경, 최상의 행복경, 이렇게 번역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경에 보면은 행복이란 무엇이냐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경에 보면은 행복이 특별한 것은 아니에요. 그 중에서 아주 간단한 것만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그건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알맞은 곳에 살며 공덕을 쌓고 바른 서원 세워 사는 것, 그것이 최상의 행복이어라. 또 좋은 곳을 만나고 좋은 스승을 만나고 가끔은 좋은 법문을 듣는 것, 그것이 최상의 행복이어라. 가족들을 잘 부양하며 친구들을, 친척들을 잘 도와주고 남에게 비난받을 행동 안 하는 것, 그것이 최상의 행복이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최상의 행복 중에 우리 법우님들이 성취하기 어려운 거 있습니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사실. 알맞은 곳에 사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 회명보살님이 계속 그 서원을 세우고 있잖아요. 내가 좋은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 좋은 집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아직 알맞은 곳이 지금 마련이 안 됐어요. 이렇게 만족하지 못한 사람도 꽤 있잖아요. 근데 그 집이 생각해보면 옛날 사대부의 영의정, 심지어는 왕보다도 더 좋은 집인지도 몰라. 왕의 집에서 이렇게 딱 수도꼭지만 틀면 뜨거운 물이 나온 집이 있었습니까? 요즘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탁 버튼만 누르면 물이 쫙 나와서 씻어주는 그런 것을 왕이 했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물론 궁녀들이 그렇게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더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은데요. 하여튼 우리의 집이 옛날 사람들에 비하면 엄청나게 사치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알맞은 곳에 대부분이 살고 있어요. 아직 이제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직 그게 안 됐다면 그걸 목표로 해서 살 수도 있어요. 알맞은 곳에 사는 것을 내 목표로 삼는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경에 보면은 최상의 행복의 조건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만족하고 궁극적으로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 것이냐, 이 경전에 따르면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개정해 사막을 열심히 닦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바르게 사는 거, 이게 남에게 비난받을 행동 안 하는 것, 그게 바로 계를 지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도 들어있어요. 지혜롭게 사는 것도 들어있어요. 계정의 사막이에요. 이걸 닦으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력을 그렇게 세워보자는 거죠. 계정의 사막을 열심히 닦는 것으로 원력을 세워보자. 그리고 계정의 사막을 닦는데 열심히 노력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우리가 행복해지지 않는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계정의 사막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저는 반드시 행복해진다고, 그리고 노력하는 그 자체로 행복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더 킹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더 킹. 이 영화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정우성이에요. 정우성이 주인공이라기보다는 조인성이 주인공이라고 해야 되겠다. 조인성이 박태수라는 사람으로 나오고, 그 정우성은 한강식으로 나오는데, 이 박태수는 저쪽 목포 시골, 목포는 시골 깡촌이라고 보기는 그러나? 어쨌든 시골이에요. 시골에서 사는 친구인데, 학교 다닐 때 불량배였어요. 싸움을 잘했어요. 주먹이 엄청 세고 날세고 그랬습니다. 그게 아마 자기 아버지 피를 닮은 것 같아요. 아버지가 목포의 건달이었어요. 건달이어가지고 누구를 만나도 꿀리질 않아요. 뭐 공무원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큰소리 빵빵 치고, 뭐 가게에 가서 물건 빼앗아 오고, 물건 값 치르지 않아도 가게 주인이 뭐라고 말을 못하고. 그래서 이 친구가 아버지가 대단히 힘센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도 이 깡패처럼 사는 거예요. 건달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집으로 딱 들어오는데 아버지가 어떤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살살 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저런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저 사람이 도대체 뭔데 우리 아버지 그렇게 항상 당당하고 좀 싸가지가 없는데 저 사람 앞에서는 저렇게 공손한 모범생이 되어서 무릎을 꿇고 있나, 이런 의문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뭐냐, 나는 검사였다. 검사.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속 건달을 생활을 했으니까 뭐 자주 감옥에도 가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검사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생각한 거예요. 자기는 건달이 제법 괜찮은 직업이라고 생각했는데 뭐 검사한테 꼼짝 못하네. 그래서 그날부로 목표를 달리합니다. 검사가 되겠다. 근데 공부도 안 하고 건달처럼 생활하던 놈이 갑자기 검사가 되려는 원력을 세운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될 것 같아요. 현실에서는 거의 안 될 것 같은데 영화에서는 되더라고요. 이 친구가 머리는 좋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아까 그 이야기 했었죠. 이 머리는 좋은데 노력은 안 했던 친구예요. 노력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 했던 친구예요. 어쨌든 그날부터 머리를 싸매고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는데, 처음에는 코피 터져가면서 막 어렵게 했는데 점점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진짜로 입시 공부부터 했는데 성적이 쑥쑥 올라가지고 서울법대에 들어갔어요. 서울법대에 들어가서 운동권에 들어간 건 아니고요. 이 친구가 출세할 목적이었으니까 운동권에 들어갈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근데 예전에 80년대에는 운동권에 들어가지 않아도 그 옆에만 있다가도 잘못 잡혀가는 경우 있어요. 어쨌든 그 대열에 휩쓸려 가지고 잡혀갑니다.
하여튼 이제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저희 여자친구의 도움으로, 여자친구 아버지가 고위직이었어요. 도움으로 어쨌든 빠져나와요.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고시 공부를 합니다. 고시 공부 합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합격해야 얘기가 될 것 같죠? 뭔가. 고시 공부에, 고시에 합격을 해요. 합격해서 검사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검사가 되면 대단한 권력을 거머쥘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상은 별 볼 일 없어요. 그냥 공무원 중에 하나예요. 이 친구도 그런 거예요. 그냥 자기가 검사가 되면 그냥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벌벌 길 줄 알았더니 아닌 거예요. 그리고 막상 뭐 대단한 건 아닌 거예요. 그냥 뭐 일종의 약간 고급 공무원인 거예요. 뭐 그렇게 공검사가 돼도 별로 낙이 없었어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 정우성, 한강식을 만납니다. 한강식이 어떤 사람이냐면 정치검찰이에요. 정치검찰이어서 주로 유명 인사들의 비리를 파헤치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뭐 특검이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특별수사본부 이런 데에 한번 발탁이 되면 그런 쪽을 계속 하게 되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서 이 친구가 뭘 많이 알게 되냐면 고위직, 유명인사 또는 뭐 연예인들 같은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비리라면 비리 또는 문제점이란 문제점 이런 것들을 많이 알게 돼요. 약점을 많이 알게 돼요. 약점을 많이 알게 되다 보니까 그걸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이용해서 권력을 쌓게 돼요. 그리고 자기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쪽은 언론하고 연결이 돼요. 검사들하고 언론이 연결이 돼서 이슈를 뭔가 사회에 좀 곤란한 이슈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유명 연예인의 비리를 터뜨립니다. 유명 연예인이 마약을 한다더라 하고 그걸 수사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세상이 떠들썩하게 되잖아요. 떠들썩하게 되면서 다른 이슈가 묻혀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정치 검찰인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이 막강하죠. 바로 박태수가 한강식에게 발탁이 돼요. 이때부터는 진짜 힘 있는 검사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발탁이 되어서 열심히 이용당합니다. 이용당하다가 자기 친구 깡패가 있어요. 그 깡패가 연루가 되면서 이 친구는 뭔가 이용하기에 불편해진 거예요. 한강식에. 그래서 떨어냅니다. 자지방으로 쫓아내버려요. 쫓아내니까 이 친구는 그렇게 호식하면서 잘 대우받고 살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으로 좌천이 되니까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친구는 이제는 그냥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술이나 마시면서 이렇게 타락해 가고 있어요. 그때 또 연락이 옵니다. 한강식에게. 너에게도 기회를 주겠다. 연락이 와요. 연락이 와서 서울로 올라가게 됩니다. 잘 올라갈 것 같아요? 이 친구는 한강식의 비밀도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한강식의 편이 안 되면 사실은 이용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친구는 약간의 시한폭탄 오히려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길에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뭔지 아시겠죠? 올라가다 보니까 뭔 큰 트럭이 와가지고 갑자기 밀어붙여버려요. 그러면서 우리 박태수의 인생은 끝난 것 같아요. 영화가 뒷부분에 저도 그림말이 해져버렸어요. 좀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박태수의 인생은 그런 식으로 비극적으로 마무리됩니다.
박태수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잖아요. 노력했어요. 근데 뭘 위해서 노력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노력했느냐? 아니면 자신의 출세, 자신의 영락을 위해서 출세를 했느냐?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노력했느냐? 그래서 잘못된 노력은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파멸시킬 수도 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개정의 사막을 위해서 노력하라 라고 이야기했고, 알맞은 곳에 살고 가족들을 잘 부양하고 또 친구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거, 여기에 노력해야지 네가 스스로 출세해서 벼락부자가 되거나 뭐 권력을 거머쥐거나 그걸 위해서 노력하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또 권력을 잡는 사람 누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권력을 잡은 사람이 선량하면 이 사회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목표로 삼는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박태수처럼 검사가 진짜 힘이 있더라 해가지고 나도 그 힘 한번 가져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노력했을 때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실 겁니다. 박태수는 영화 속의 인물이잖아요. 실제 현실 속에서는 그런 식으로 노력해가지고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이렇게 반문하시겠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나름 사회에서 우리가 볼 때 성공했다고 느껴지는 사람들 꽤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지 저는 그렇게 장담하지는 못하겠어요. 그런 삶 속에서는 저는 절대로 행복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설사 일시적으로 행복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행복해질 수 없고, 만약 이번 생애가 무난하게 끝날 수도 있어요.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도 이번 생애에 무난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생에는 반드시 벌을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런 면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바른 노력을 하는 것, 그건 대단히 중요하다. 이건 나 자신의 행복, 우리들의 행복, 그리고 나의 다음 생의 행복까지를 그것이 그 노력이 보장해 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바른 노력을 4가지로 정리하셨습니다. 첫째, 아직 나타나지 않은 불건전한 씨앗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것. 둘째, 이미 나타난 불건전한 씨앗은 없애도록 노력할 것. 셋째, 아직 나타나지 않은 건전한 씨앗은 생기도록 노력할 것. 넷째, 이미 나타난 건전한 씨앗은 잘 나타나도록 노력할 것. 자, 불건전한 씨앗과 건전한 씨앗이 있습니다. 불건전한 씨앗이 아직 안 나타났어요. 불건전한 씨앗이 아직 나에게 안 나타났어요. 불건전한 씨앗이라면 예를 들자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이건 쉬운 예로 하죠. 늦잠 자는 버릇이 아직은 없어요, 나한테. 그러면 그 늦잠 자는 버릇이 안 생기도록 해야 돼. 그렇죠? 늦잠 자는 버릇이 안 생기도록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밤중에는 가급적이면 일정한 시간에 잠을 자거나, 그렇게 하면 늦잠을 안 자게 되잖아요. 근데 늦게 자게 되면 아무래도 늦잠 자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불건전한 씨앗이 이미 생겨버렸어요. 이미 늦잠 자는 버릇이 생겨버렸어요. 이런 경우는 그 씨앗을 없애도록, 줄여나가도록 노력해야죠. 늦잠 자는 버릇이 있다고 하면은 그 전날 좀 일찍 잠을 청한다거나, 아니면 충분히 숙면을 취한다거나,
아니면 건전한 생활을 한다거나. 건전한 생활을 하게 되면 사실 규칙적인 생활하고도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늦잠 자는 버릇도 차차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고요. 이건 불건전한 씨앗이고요. 건전한 씨앗이 아직 안 생겼습니다. 건전한 씨앗. 예를 들자면 나는 항상 미소 지으면서 우리 도반들에게 인사하는 습관이 아직 안 생겼어요. 그러면 그걸 생기도록 노력하면 되잖아요. 나도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 도반들에게 열심히 항상 미소 지으면서 누구를 만나든 미소 지으면서 인사를 해보겠다. 이런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없는 씨앗을 만드는 거예요. 또 건전한 씨앗이 이미 있어요. 이미 내가 어느 정도는 잘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바로 그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른 노력의 4가지 방법입니다. 너무 간명하죠. 너무 간명한데 좀 너무 쉽기도 하네요. 너무 쉽기도 하죠. 사실 부처님의 말씀 상당 부분이 쉬운 게 많아요. 어려운 것 막 이야기하잖아요. 누군가가 잘 모르겠는 건 그냥 안 들으셔도 돼요. 알아들을 수 있는 것만 실천해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해요. 알아들을 수 있는 것만 해도 충분히 성불합니다. 뭔 말인지 모르는 게 있는 거, 뭐 유식, 이 구사론에 굉장히 어려운 말도 있잖아요. 그건 모르셔도 충분히 성불해요. 그걸 알아들으실 수 있는 분은 굉장히 공부를 잘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근데 그건 보통 아무리 들어도 못 알아듣겠다 하시는 분은 하나도 안 들어도 돼요. 그래도 충분하다. 우리 모두의 저하고 같이 외쳤던 구호, 그 4가지, 사성제 8정도, 6바람에 10바람, 5가지는 한 가지 더 있네요. 보현행운.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충분합니다. 이것도 5가지도 너무 많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그럼 그 중에 하나만 하세요. 저는 5가지 너무 벅찹니다. 저는 숫자가 제일 적은 사성제가 저한테는 맞는 것 같습니다. 사성제 하나만 하셔요. 사성제 하나로 충분합니다. 부처님 바른 노력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부처님 가끔 이제 어렵게 말씀하신 경우는 근기가 좀 더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은 어렵게 얘기해 주면 더 실천을 잘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렵게 말씀하신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신 만큼 우리도 열심히 실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 다 이야기했어요. 바로 이렇게 살자는 거예요. 이 4가지를 잘 보면은 뭐냐면은 개정의 사막을 열심히 닦자. 개정의 사막을 정진시키는 데 노력하자.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개는 바른 생활이에요. 바르게 생활하는 것, 열심히 하자 하는 것이고요. 정,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에 노력하자. 3번째, 지혜롭게 하는데, 나를 지혜롭게 하는데 노력하자. 이 3가지입니다. 이 3가지 아주 간명하죠? 바로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를 한 편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기 차가운 등불 아래 경전을 읽느라 밤눈이 빈 뜰에 가득 쌓이는 줄 몰랐어라. 깊은 산 나무들은 연주를 멈추었고 때맞춰 처마 및 고드름이 솜도를 두들기네. 참, 눈이 올 때 이걸 꿈꿔보는 것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시를 보고 진짜 감동받았습니다. 우리 선사들은 대체로 보면 한가한 걸 좋아하시거든요. 한가한 거, 여유로운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 철선 해집 스님은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한 줄기 차가운 등불 아래 경전을 읽습니다. 예전에 진짜 우리처럼 환한 불이 아니잖아요. 등불을 켜놓고 거기서 경전을 읽습니다.
경전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밤 눈이 소리 없이 쌓이는 경우 많잖아요. 밤 눈이 빈 뜰에 가득 쌓이는 줄도 몰랐습니다. 아마도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보시고 아셨을 수 있어요. 아니면 밤중에 이렇게 긴 시간 공부하시다 보면 화장실에 한번 갔을 것 같아요. 화장실에 가시면서 봤을 것 같아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느냐? 깊은 산 나무들은 연주를 멈추었고, 눈이 와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밤이 깊으면은 보면은 소리가 안 들릴 때도 있어요. 나무 바람 부는 소리에 나무들이 거의 피리 소리 같은 걸 냅니다. 산중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피리 소리 같은 소리를 내요. 그래서 연주예요. 근데 그 연주를 멈추었어요. 왜 멈췄겠어요? 흰 눈이 수복수복 내리니까. 흰 눈이 수복수복 내리면 소리가 안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해집스님이 아마 그래서 더 집중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소리도 못 들었냐면은, 듣긴 들었네요. 마지막은 들었네요. 때맞춰 처마 및 고드름이 섬도를 두들기네. 때맞춰 처마 및 고드름이 섬도를 두들기네.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 모르겠는데 눈이 올 때는 의외로 따뜻한 경우 많아요. 눈이 올 때는 의외로 따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드름이 아주 길게 얼어 있다가 오히려 녹아서 툭 떨어지는 소리가 나요. 그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어요? 다들 들어보셨네요. 우리 법무님들은 다들 훌륭하게 사신 거예요. 그런 소리 한 번도 안 들은 사람 은근히 많습니다. 고드름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 뚝 떨어지는 소리. 그 소리 정말 듣기 좋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경전을 읽는다. 스님이 경전을 읽고 있다. 정말 생각만 해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바로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마음을 얼마나 고요합니까? 마음을 고요히 하고 경전을 읽고 있습니다. 경전을 읽다 보니까 나무들이 막 피리 소리 같은 거 위 소리가 났었는데 그 소리는 없어졌어요. 그 소리는 없는 대신, 그러니까 그건 일종의 관악기네요. 피리 소리는 관악기네요. 그 소리 대신 타악기가 울렸어요. 바로 고드름이, 처마에서 고드름이 뚝 떨어지면서 내는 소리. 그 소리를 들으면서 경전을 읽는 거, 이거야말로 참 행복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식의 노력을 해보자는 거예요. 네, 괜찮으십니까?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위에, 시 바로 위에 제가 간단하게 서원문을 썼어요. 이걸 합장하시고 마지막 함께 서원하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부처님, 오늘 하루도 부지런히 정진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저와 이웃 그리고 세상 모든 존재를 위하여 제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 순간 저의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존재를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정진하는 저의 마음에 힘을 불어 넣어주시고 불퇴전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마반야바라미.